지침 18번인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특히 이제 새창이라든지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이제 드린 부분, 다른 지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가 원치 않는 또는 의도하지 않는 기능은 실행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의도했을 때만 실행이 되어야지만 사용자가 이제 예측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컨트롤이나 사용자 입력 같은 계획서가 초점을 받자마자 뭔가 실행이 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변화가 일어나면 이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거나 인식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사용자가 요구에 따른 상황에서만 실행되도록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제 하는 게 이 해당 지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입력의 기능들은 어떤 뭐 조작, 사용자가 조작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 클릭이나 또는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만 실행이 되도록 구현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일 이제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페이지 시작하자마자 열리는 새창 또는 뭐 레이어 형태의 팝업창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컨트롤하지 못하죠. 그래서 원치 않은 기능. 여러분들도 페이지 시작하자마자 팝업이나 새창 열리면 다 읽어보시나요? 아니면 닫기부터 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닫기부터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으로 새로 이제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면 최신 브라우저들은 다 이제 이 새창 팝업 기능들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원할 경우만 이제 열어주는 형태로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그 분들이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요. 시각장애뿐만 아니고 뭐 지적장애나 그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닫아야 되는데 닫기가 어려우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게 맞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창이 여러 개 뜰 수도 있고 또는 레이어가 막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어딘지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오고 헷갈려하고 문맥의 판단이나 이해도 어려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창이 열리는 경우는 뭐 페이지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열리는 것 이외에는 반드시 미리 이제 새 창이 열린다, 물리적으로 다른 창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지침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페이지 시작하자마자 새 창이 딱 뜨게 되면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제 다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입장에서 노리는 거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준수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새창 팝업은 제공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공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요즘 많이들 이제 아이디어를 새로 이제 하신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그 기법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이제 딱 콘텐츠를 가리지 않는 이런 이제 레이어 형태의 이제 공지가 많이 뜨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공할 때 앞서서 제가 스킴 대비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잘 이제 적용된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보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체인지 이벤트를 쓰게 되면 콤보박스의 항목을 고르는 과정에서 막 실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펼쳐서 눈으로 보고 원하는 곳을 딱 찍으면 원체인지 이벤트가 발동이 돼서 실행이 되겠지만 마우스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탭키를 누르거나 방향키를 이용했을 때는 이게 순차적으로 1번부터 쭉 흘러내려가잖아요. 이래 되면 뭐 7번째, 6번째 거를 이제 이용하려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변하는 순간 이 원체인지 이벤트가 실행돼서 초점이 초기화된다든지 이런 이제 형태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떤 목록이 그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선택하는 과정과 실행하는 기능을 이제 분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렇게 구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별도의 서밋 버튼을 제공하지 않고 셀렉트를 이제 방향키로 선택하고 엔터키로 실행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법도 많이 쓰시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법도 좋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버튼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사례를 들은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새창 제공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창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타겟 언더바 블랭크를 제공하더라도 별도로 이제 텍스트 정보로 새창 제공 또는 새창 열림을 알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타겟 언더바 블랭크 이 구문을 그 스크린 리더 사용자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려준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일부 버전에서는 이걸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스크린 리더 버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겟 언더바 블랭크를 쓰더라도 새창 열림 이렇게 텍스트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새창 열린다는 걸 알리는 방법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텍스트로 제공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속성에다가 이제 별도로 주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미지 링크인 경우는 이미지의 알트 속성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알트 속성이랑 텍스트로 바로 이제 알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타이틀로 알려주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점이 자동으로 막 이동되도록 이제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특정 입력값 자리에서 차지하면 포커싱이 이동되도록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편하신 분이 있고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입력됐을 때는 사실 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타가 발생하거나 실수로 이제 입력이 잘못됐을 경우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되돌아갔을 때 이제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초점이 이제 계속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입력 과정에서 내가 또 확인하고 싶은 지금 뭐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는 모르겠지만 다른 번호나 이런 것들은 또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했을 때 탭키를 누르거나 다른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초점 이동되도록 이제 구현을 해주시는 게 접근성의 이슈입니다. 아마 이제 자동 초점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UI 측면에서 편리성하고 접근성하고 뭐 상충된다고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접근성 측면에서 많이들 이제 그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으로 이동되거나 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쭉 이제 그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이슈는 사용자가 액션을 했을 때만 기능이랑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유념해서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지표의 내용입니다. 지침 18번인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